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아이는 아직이에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는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갖자고 해서 아직이네요.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부부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 법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직원 숫자가 6명 정도인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벌써 거기서 근무한 지도 4년이 넘어가네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뒤늦게 시작한 사회생활이지만 부지런한 성격 덕분에 잘 적응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의 남편과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직장인 독서동호회에서 만났어요. 독서동호회라곤 하지만 토론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었고요. 종이로 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볍게 커피도 마시고 책도 서로 빌려 읽는 정도의 모임이었어요. 10명 남짓의 동호회에서 남편은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관리가 깔끔하고 투명했고 거기에 성실하기까지 한 남편을 저를 포함한 모든 회원들은 신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임 시작 후 2년이 지나고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서 모임도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은 그나마 20분 거리의 직장에서 각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네요. 제가 그동안 봐온 남편은 매사알뜰하고 꼼꼼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를 이상적인 남편감으로 생각했어요. 그 흔한 술이나 담배에 돈을 쓰는 것 같지도 않았고 브랜드 옷이나 신발을 걸치진 않았어도 깨끗한 사람인 게 보였거든요. 물론 가끔 연애하면서 특별한 곳에 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분위기를 내고 싶은 순간도 있었기에 서운한 적도 덜어 있었지만요. 그런 기색을 느낄 때면 남편은 늘 언젠가 자리를 잡고 그때에도 늦지 않는다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요. 그렇게 1년 좀 넘게 연애를 하다가 남편의 우리 같이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어떻겠냐는 프로포즈에 제가 좋다고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 결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일단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상견례 장소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화려하고 사치를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 만큼 저도 나름 생각해오던 그런 그림이 있었으니까요.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인터넷에서 할인 쿠폰을 구했다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군요. 거긴 제가 학생 때 자주 가던 곳인데 말이죠. 제가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결혼 준비하려면 여러모로 돈이 들어갈 텐데 양가 어른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면서요. 물론 이해해 주시긴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나지막히 남자가 너무 돈돈하는 것도 좋지 않다며 좀 걱정을 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까지 전부 해서 6명이었는데 남편은 여기는 식전해주는 빵이 무료에다가 무한리필이 되고 하니까 메뉴는 4개 정도만 시켜도 충분하다며 손바닥만한 스테이크 2개에 스파게티 하나, 피자 하나를 시키더라고요. 어찌나 남편의 그런 모습이 남사스러운지 제 얼굴이 뜨거워지더군요. 그걸 눈치채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편하게 더 먹으라며 본인들이 사시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것저것 2-3개를 더 시키더라고요. 상견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제발 남편이 돈을 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나자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식사값을 계산하셨어요. 그날 저녁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서운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아껴야 돼도 그렇지 어떻게 양가 어른들 모셔놓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불편하다고 하셨냐고 되묻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편했다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저더러 진정하라며 실리를 추구해야 한대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제가 콩깍지가 씌어 있었는지 차마 결혼을 엎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걸 거야 라며 참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남편은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며 저에게 견적을 내보라고 성하였어요. 스튜디오 촬영도 아는 동생에게 부탁한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7월 한여름에 바깥에서 웨딩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 보면 제대로 제가 눈뜨고 있는 게 없어요. 거기다 사진 찍어준 아는 동생은 취미로 야생화 같은 걸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지 이렇게 본격적인 웨딩 촬영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사진만 보면 지금도 속상하고 억울해서 눈물부터 나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드레스도 여러 곳에서 입어보고 신중하게 고르고 싶었는데 입어보는 것도 다 돈이라면서 딱 3벌 입어보고 결정했어요. 그나마 화장하고 머리는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좀 더 비싼 데서 하긴 했네요. 그래도 제가 참고 또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절약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남편 말대로 이렇게 10년만 살면 그때는 그동안 참고 산 거 전부 누려가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속된 말로 죽 써서 개준 거더라고요. 신혼집은 남편하고 저하고 정확히 반반씩 해서 경기도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같이 살기 시작하니 남편의 절약 정신은 정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일단 안 쓰는 코드는 하나라도 꽂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TV도 안 볼 때마다 빼놔야 되고요. 핸드폰 충전기도 그냥 꽂혀 있으면 안 돼요. 화를 내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들으란 듯이 한숨을 푹푹 쉬며 그걸 다 뽑고 다니니 너무 신경이 쓰이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장을 보러 가면 계란 한 줄만 사더라도 최소한 3군데 마트는 가요. 다 가격 비교하고 다니느라고요. 제가 맨날 기름값이 더 든다고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5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령 고기를 산다거나 해서 예산이 초과가 되면 남편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상의를 해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는 친정 어머니께 몇 번 했는데 어머니가 저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 하셔서 요즘에는 어디 이야기할 곳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삭히고 살았어요. 그리고 올 겨울 정말 춥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딱 미지근한 물 나오는 곳까지만 돌아가게 고정을 해놔서 따뜻한 물을 제대로 못 써요. 샤워도 10분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 넘어가면 계속 화장실 밖에서 1분 넘었다, 2분 넘었다 시간을 재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이런 결혼 생활이 지속이 되니까 정신병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또 한편으론 스스로 무서울 만큼 제가 적응을 해가고 있었죠. 그러다 얼마 전 친정집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며칠간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른들 감기라도 드시면 고생하시니까 빨리 수도꼭지 풀어놓으라고 난리를 쳐서 부모님이 따뜻한 물로 샤워는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영하 13도였던 밤이었어요. 저희 집은 베란다가 없는 빌라라서 우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부모님 따뜻하게 주무시게 해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저는 그날 야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이 미친 인간이 저희 부모님에게 침낭을 드렸더라고요. 지는 오리털 이불을 덮고 처자고 있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남편이 덮고 있던 이불을 뺏어서 저희 부모님을 덮어드리니 두 분이 잠에서 깨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웃는 얼굴로 강서방이 많이 쪼잔하고만 일하며 씁쓸한 미소를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들으실까봐 남편에게 크게 소리도 못 지르고 바로 인근에 호텔을 예약해 두 분을 그리 모셨어요. 부모님이 호텔로 가신 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악을 쓰며 달라들었습니다. 내가 시부모님께 그래도 상관없냐고 그러자 아니 손님용 이불이 따로 있지도 않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난리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저더러 침낭이 얼마나 유용한 물건인지 아냐면서요. 폭풍 같던 주말이 지나고 남편이 출근한 날 저는 남편 몰래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 남았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나도 똑같이 시부모님을 추위에 떨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멍청하고 생각 없는 짠돌이 남편이 문제지 사실 시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중고물품 파는 곳에다가 저희 부부가 쓰던 퀸사이즈 침대를 무료 나눔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파는 것도 귀찮고 남편이 오기 전에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샀으니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글을 올리기가 무섭게 몇 사람이 앞다투어서 가져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20만 원을 줄 테니 자기한테 팔라고 제시를 해와서 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 20만 원으로 마트에 가서 정말 혼자 간신히 누울 만큼 작은 침대를 하나 샀어요. 퀸사이즈 침대가 놓여있던 자리에 새로 산 작은 침대와 그 바로 옆으로 남편이 쓸 침낭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몇 시간 뒤 퇴근해서 집에 온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더군요. 그런데 자기께 침낭이라서 열받은 건 둘째고 퀸사이즈 침대를 제값도 안 받고 남한테 넘겼다는 거에 열이 받았더라고요. 내가 저런 남자의 뭘 보고 결혼을 한 건지 스스로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뭐라건 무시하고 제 침대에서 혼자 자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오기가 생긴 건지 소파 위에서 침낭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그렇게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시아버지와 부부싸움 후 홧김에 집에서 나오셨는데 시아버지가 홀딱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셨다고요. 시어머니가 오셨던 그날도 저희 친정부모님이 오셨던 날만큼 추웠죠. 하나뿐인 오리털 이불은 제가 덮고 있었고 집에는 그때처럼 여분의 침낭 하나가 더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빨리 오리털 이불을 내놓으라고 난리더군요. 저는 이건 손님용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드리냐면 남편이 했던 그대로 말했어요. 일부러 시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제 목소리를 낮추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투닥대고 있으니 제가 한 말을 듣고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뭐라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제서야 어머님도 아무 말씀 못하시고 남편에게 남자라는 게 그렇게 쫌생이 마냥 왜 그러고 사냐며 한심하고 쪽팔린다고 뭐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없이 키운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돈 몇 푼 때문에 시간 낭비를 일삼는 멍청한 남편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충동적으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때 남편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이혼 도장까지는 찍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또 이혼도 돈 드는 거 모르냐며 왜 돈쓰리를 자꾸 만드냐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한숨을 들으니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 다음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물으니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남편의 기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말이 진짜 짠돌이들은 이혼도 돈 생각하느라 못하니까 그 점을 무기로 잘 생각해서 써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일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 조금씩 정리를 하려고요. 정말 개거품 물 때까지 집안 물건 하나씩 헐값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